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미국 시장은 모두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꽤 컸고요. 그리고 M7 종목 가운데서는 애플을 제외하고 올랐는데 시장이 기다렸었던 물가 관련한 데이터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이제 9월에 있을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과 또 설렘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밤에는 휴장입니다. 노동절로 인한 휴장이기 때문에 과연 9월의 첫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내일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S&P 500 지수는 1%대 오르면서 5,648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17,700선 위에서 그리고 다우 지수도 계속해서 지난주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더 올랐습니다. 0.5%대 오른 41,560선 마감을 했습니다. 네, 7월에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전년 7월 대비해서 2.5%가 상승이 됐고요. 직전 6월 대비해서는 0.2%가 상승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에 모두 다 부합하는 상승률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에 있었던 잭슨홀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인플레이션이 현재 연준 목표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 목표인 2% 안정적으로 그 2%로 복귀할 거다라는 그 나의 확신이 커졌다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 힘을 받아서 뉴욕 증시가 또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무려 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 8개 회원국이 계획대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10월부터는 하루 18만 배럴 더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봤었던 PCE 데이터 또 매도 가격, 매도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가 폭이 클수록 원유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 결과의 데이터였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WTI가 배럴당 3.11% 하락을 하면서 73달러까지 다시금 내려앉았고요. 브렌트유는 80달러를 이탈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값 볼게요. 금값 정말 강하죠. 100달러도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 108달러에서 그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9월에는 금값의 저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값은 2017년 이후에 매년 9월에만 들어서면은 평균 3.2%의 하락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 말즉슨 9월마다 약세장이 펼쳐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역사적으로 주식 붕괴는 여름에 발생이 됐었고 전통적으로 9월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금값 하락을 좀 부추길 거다라는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금값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22% 급등했었고요. 7월 이후로는 8%가 상승을 한 구간인데요. 지금 9월 들어온 이 시점에서 금값의 그 흐름도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 분위기는 맵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일부 세일스포스나 애플 등의 종목들은 쉬어갔지만 M7 종목도 그렇고요. 여타 다른 섹터도 전체적으로 올랐던 주말 시장이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자면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강한 상승이 보였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1.5%, 브로드컴 3.75%, AMD, 퀄컴 할 것 없이 모두 올랐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텔이 YTD 기준으로 올 한 해 동안 60% 넘는 주가 하락을 기록을 했죠. 사실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뿐만 아니라 보조금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황이죠. 그 가운데 실적도 안 좋았는데 사업을 분할하겠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매각 소식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인텔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 M7 종목들 계속 점검을 해보자면 구글의 주가는 1% 올랐고요. 메타는 0.6%대 올랐습니다. 테슬라 3.8% 강한 상승이 보였고 아마존의 주가도 3.7% 올랐는데 사실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는 X 관련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죠. 브라질에서 X를 완전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X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에서 허위 사실이나 잘못된 내용에 있어서의 계정
과정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을 X로 향해 막아라라고 했는데 막지 않음에도 그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는 아예 X를 계정 자체를 접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여파가 혹시 테슬라 전기차 쪽에도 퍼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꿋꿋하게 주가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의 전반적인 강세 보인 가운데 여전히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달러 제너럴은 빨간불을 켰고요. 월마트, 코스트코, P&G, 코카콜라 등의 종목들은 모두 올랐습니다. 부동산 쪽 섹터도 괜찮았고요. 산업 쪽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일라리리가 오랜만에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머크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 보도록 하죠. 금융주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넘는 1% 중반 이상의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 안에서는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급락이 나왔었던 엔비디아가 금요일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캔터 피츠제럴드에서는 향후 2, 3분기 내에 이 매출 총이익률이 70%대에서 다시금 안정화가 될 거다라면서 비중 확대 제시했고요. 목표가 140달러로 올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한 성장 기회에 그리고 강력한 시장 점유율이 엔비디아에게는 있다면서 목표가를 150달러에서 165달러까지 올렸고요. 번스타인도 목표가를 130달러에서 무려 155달러까지 껑충 올렸습니다. 정규장에서 1.5%의 상승 보여주면서 다시금 엔비디아 120달러 목전까지 올라온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올 한 해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AI에 동떨어지면서 주가도 지지부진의 늪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텔이 구조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 분할은 물론이고요. 이 매각을 포함해서 다양한 구조조정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팻 겔싱어 CEO가 올해 초에 정말 야심차게 꺼내 들었던 카드, 이 파운드리 사업마저도 매각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전일 도이치방크의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사업 구조 조정을 인정까지 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손실 최소화에 대한 기대로 주가도 오름세를 보여줬던 건데요. 정규장에서 무려 9% 껑충 튀어 올라가면서 인텔 22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테슬라 보겠습니다. 8월 예정이었었던 테슬라가 이제 그 로보택시 공개를 10월로 미뤘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 장소로 지금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물색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공개인 건가라는 기대감 플러스 앞서서 말씀 들으셨죠. 브라질에서 X가 계속해서 좀 차단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에는 올랐죠. 4% 가까이 올라가서 214달러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포드 볼게요. 포드 자동차가 리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발 소식이었었고요. 엔진 흡기 밸브에서 결함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였고 포드 차량 9736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리콜이 즉각적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주행 중에 고장을 일으킬 만한 좀 큰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드가 내년 출시 예정인 3열 전기 SUV 개발까지 중단을 하겠다 최근에 알린 바 있었죠. 지난 5월에 홍보를 하면서 우리는 이 SUV 전기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뱉었던지 한 4개월여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관련해서 19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포드 이 소식에 정규장에서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11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온 인플레이션, 지난 주말 사이에 인플레이션 주요 데이터 중에 하나인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알려진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요, 7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상승했는데요. 또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올랐습니다. 하나같이 예상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한 수준이었는데 특히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하면서 연준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소비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는데요. 월스트리트가 예상한 수준에 부합했다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개인 저축률은 약 2년 전인 2022년 6월 이후에 최저치인 2.9%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소비는 꾸준히 이어졌다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계저축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우려할 만하지만 또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성장을 이끄는 동력인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시 포인트는 물가 지표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한입뉴스 오늘도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포드 관련 소식입니다. 9만 대 리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포드의 세계 차종이 약 9만 대 리콜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엔진 밸브 파손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콜 후에는 이제 엔진의 무상 교체 명령을 하다했다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포드가 2021-2022년형 브론코저, F150, 엣지 등 차량 총 9만 736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는 2.7리터 또는 3리터 나노 에코부스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는데요. 이 부품에서 주행 중 흡기 밸브가 파손되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포드 측에 차량 리콜 후에 엔진 사이클 테스트를 진행해 필요시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해 줄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리콜 소식에 이어서 앞서서 자주 언급됐었던 트위터, 그러니까 구트위터현 X에 대한 소식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빌 에크먼은 차단은 좀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빌 에크먼이 X 플랫폼 차단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X에 대해서 허위 계정을 삭제할 것을 명령을 내렸지만 X에 대한 미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동결로 벌금 납부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일지 궁금하시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퍼싱스퀘어 CEO 빌 에크먼이 X 플랫폼을 차단하기로 명령한 브라질 법원의 명령을 두고요. 브라질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근 브라질 대법원은 X가 정치적 허위 정보 관련 계정을 삭제하라는 요청에 대응할 법적 대표를 지정하지 않자 이 브라질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X 접근을 차단하고 또 스타링크의 자금을 동결해 벌금 담보로 사용하라고 명령을 한 바 있었습니다. 에크먼은 이런 조치가 브라질을 투자가 불가능한 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은 애플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9월 9일에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시선이 집중이 될 텐데요. 과연 이번에는 9월 징크스가 깨질까요?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애플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 경향들이 좀 있어 왔는데 보통 이제 9월 발표 시기에 아쉽게도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크스라고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AI 아이폰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9월 징크스 깰 수 있을까요? 네, 매년 9월은 애플에게 있어서 통상적으로 어려운 달이죠. 이 새로운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요. 정작 제품 발표가 있는 9월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최근 수년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이 AI가 적용된 아이폰 16 시리즈의 발표가 이전과는 달리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273달러의 목표 주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과연 아이폰 16이 애플의 주가의 상승에 얼마나 큰 동력이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입 뉴스는 우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택시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우버 쪽에서는 카카오를 밀어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스에서 카카오와의 이런 경쟁을 선포한 건데요. 우버 대표는 한국 택시 운전사들의 플랫폼 활용력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버 택시의 이용 건수나 점유율은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고 이 지배적인 국내 경쟁자인 카카오와의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이 CEO는 한국에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서 더 많은 택시 운전사들을 우버 플랫폼에 추가하고 또 카카오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섰는데요. CEO는 올해 상반기 동안 우버의 택시 이용 건수가 약 80% 증가했다면서 우버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또 강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우버의 점유율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를 밀어낼 만큼인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뉴스는 첫 번째 아마존 소식입니다. 창고 자동화를 위해서 어크하이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어크하이어가 뭐죠? 네, 어크하이어란 뜻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크하이어란 이 인수와 또 채용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수와 채용. 그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M&A를 가리킨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자세한 아마존의 소식 조금 들여다보면요. 이커머스 리더 아마존이 창고 자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30일 아마존은 이 자동차 전문 기업인 코베리언트의 경영진과 또 직원을 약 4분의 1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베리언트의 창업자들과 직원들은 이 아마존의 풀필먼트 기술 및 로봇팀에 합류하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어크하이어라는 단어도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취한 건지 궁금하고 주체적으로 인수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네, 구체적인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마존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창고 자동화를 이행해온 기업입니다. 창고에서 로봇은 재고를 옮기고 또 상품을 분류하고 고객 주문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수년 동안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재고 이동과 또 로봇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이미 갖춘 아마존이 코베리언트를 어크하이어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M&A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어크하이어의 배경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코베리언트는 이 로봇이 주변 세계를 보고 또 추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고급 AI 모델을 구축해서 창고 자동화 작업을 지원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물류 창고 자동화의 가장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 반복적이고 또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엔드투엔드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 코베리언트 팀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이 코베리언트와 상업적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아마존은 이 코베리언트의 로봇 기반 모델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2012년에도 물류창고 로봇을 만드는 키바 시스템즈를 인수했는데 해당 인수권을 통해 아마존은 이 물류창고 자동화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베리언트의 어크하이어를 한 아마존, 과연
앞으로 이런 물류창고의 자동화가 얼마나 더 시너지가 나게 될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주말 사이 주가도 좀 많이 올랐죠? 네, 아마존의 주가는 현지 시간 30일 3.71% 상승하면서 178달러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마존 기업의 주가는 1개월 동안 소폭 하락하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전을 가져다 올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넷플릭스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드디어 700달러를 돌파했죠. 네, 넷플릭스의 주가가 8월 말 7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최고가인 711.3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회복을 했기 때문인데 넷플릭스의 주가는 2021년 말 700달러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구독자가 감소하자 이 넷플릭스의 주가는 그야말로 대폭락했었는데요. 2022년 주가는 200달러 밑까지 추락하게 됐습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주가가 3분의 1로 토막 났다고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시장에서 평가 굉장히 요새 우호적이던데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시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있죠. 과연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실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31일 CNBC에 따르면 JP모간의 애널리스트는 구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압박에 더 잘 견뎌낸다고 또 진단을 했고요. 지속적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매력적인 가치를 지닌 서비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JP모간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750달러였습니다. 또 다른 투자은행의 시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드부시의 알리시아 리스 애널리스트는 지갑이 빡빡하다면 그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외식을 덜하고 또 쇼핑을 줄인다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더 많이 시청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목표 주가는 725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힘을 싣고 있는 라이브 스포츠 이벤트 스트리밍에 대한 평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알리시아 리스 애널리스트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넷플릭스의 주요 경쟁 5위인 전 세계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크리켓이나 개일 축구와 같은 틈새 스포츠에 대한 시장 기회도 있다고 함께 평가를 덧붙였고요. 크리켓과 개일 축구는 각각 인도와 아일랜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컬 스포츠인데 이 부분이 또 넷플릭스의 틈새 시장으로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참 지지부진했었던 과거 역사가 떠오르죠. 이 구독자 수의 증가가 정체되자 광고 관련한 요금제가 새로 신성되면서 그 신설된 요금제로의 다양한 구독자층이 또 모이게 됐고요. 콘텐츠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러면서 콘텐츠 관련해서 가장 큰 강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스포츠 관련한 콘텐츠도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넷플릭스의 주가는 현지 시간 30일에는 1.28% 오르면서 701.35달러의 정규장을 마쳤는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를 살펴보면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약 50%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향후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혜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